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은 도시락 오늘의 주제는 코너드입니다. 저는 보약게임 활용 전문가 박지영 강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코너드 수업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게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임이니까 쉽게 아마 익히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코너드는요, 2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7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이 10분 내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게임 방법도 간단하고 게임 룰이 아이들이 익히기에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에 순발력 그리고 스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진행되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너드의 승리 조건은요. 손에 있는 카드를 일단 먼저 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 게임 제목에서처럼 코너에 집중해서 카드를 가장 먼저 전부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보시면 이 가운데에 커다란 이제 그림이 도형이 있고요. 그리고 색깔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그림은 지금 이렇게 색깔이 꽉 차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군데 코너에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모양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 조건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모형을 보고 코너에 있는 그림을 맞춰서 빨리 카드를 없애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굉장히 벌써 설명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품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게임 구성물은요, 카드가 전부입니다. 96장이 있는데요. 카드 중앙에는 4가지 색깔의 색과 또 4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별 모양, 동그라미, 그리고 십자 모양,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 색상은 초록색,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보통은 빨파, 노초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네, 보라색이 있고 네,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자, 게임 방법은요. 카드를 잘 섞어서 인원수에 맞게 나눠줍니다. 인원수에 맞게 나눠주고 나면 카드가 2인일 때도 3인일 때도 4인일 때도 5인일 때도 남는 카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인원수에 맞게 다 나눠줍니다 했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에 남는 카드 한 장을 공개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카드가 안 남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카드 장수를 보시면 인원수마다 나눠주고 나면 남는 카드 장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남는 카드를 가운데 이제 기준 카드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게 카드를 나눠주고 남는 카드는 가운데에 놓는다. 자, 이렇게 준비가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럼 게임 방법은요. 처음에 기준이 되어지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카드가 기준 카드라고 보시면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하냐. 가운데 있는 꽉 채워져 있는 도형을 봅니다.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인지를 보고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 중에 4군데 모서리에서 같은 모양 그리고 같은 색깔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원 모양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럼 이 카드를 얼른 위에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카드가 또 기준이 되었죠. 그러면 뭘 봐야 되나요? 가운데 있는 초록색 십자 모양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카드에서 모서리에서 얼른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초록색 십자 모양을 찾아서 냅니다. 그럼 또 새로운 카드가 기준이 되어지죠. 그럼 노란색 별을 찾아서 이렇게 내게 됩니다. 저는 수업할 때 이게 순발력 게임이지만 아이들한테 카드를 낼 때 보라색 동그라미, 초록색 십자 모양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하고 낼 건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눈으로 이 친구가 바르게 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모양을 먼저 이야기할 건지 동그라미 보라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색깔을 먼저 얘기해서 보라 동그라미 말할 건지를 정해서 아이들한테 카드를 낼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면서 내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기도 편하고 해서 또 말로 하다 보니까 또 빨리빨리 또 찾는 그 연습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볼게요. 가운데 카드가 놓여져 있고요. 순발력이니까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운데 모양을 보고 모서리에 내 손에 있는 카드에서 모서리에 있는 걸 찾아서 빠르게 이제 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카드를 보고 카드를 내겠죠. 자, 순발력 게임인데요. 이제 설명서에 보시면 어떤 부분이 있냐. 설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낼 카드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기준 카드가 있지만 내 손에 있는 카드 아무리 쳐다봐도 못 찾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자, 가운데 버려져 있는 더미에서 2장을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다 놓여져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서 위로 새로운 기준 카드로 올려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발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순서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내가 없으니까 2장 가져가고 새로 올릴게 라는 상황이 생기지만 순발력이니까 내고 계속 눈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내는 순간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흔하게 생기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룰 속에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룰을 어떻게 또 적용을 했는지 뒤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게임 방법들이 벌써 소개가 다 되었습니다. 카드를 누군가가 다 내려놓으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어 1번인 친구가 카드를 다 내려놓았죠? 그래서 게임이 종료되는데요. 이 방법도 누군가가 내려놓으면 게임이 종료되는 걸로 진행하셔도 되고 순서적으로 1등이 나오고 또 계속 진행해서 2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카드를 낸 친구가 승리하게 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채팅창으로 네, 번호 골라서 빠르게 올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채팅 쓰실 준비도 해주시고 눈도 동그랗게 뜨시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 기준 카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낼 수 있는 카드는 몇 번일까요? 네, 문제도 안 읽었는데 벌써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4번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내면 될까요? 보라색, 동그라미. 자, 네, 그래서 4번이죠. 잘 찾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에 낼 수 있는 카드는 몇 번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어떤 분이 맞았는지. 자, 가운데 어떤 모양인가요? 빨간색 십자 모양. 자, 제가 일부러 헷갈리라고 코너에 빨간색 있는 걸 많이 올려놨더니 1번, 2번, 막 5번 막 여러 개 나왔습니다. 정답은 네, 5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 빨간색이 굉장히 눈에 저희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빨간색인 경우는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 낸 경우에는 다시 가져가도록 하는 룰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또 변형으로 잘못 낸 경우에는 그 카드 가져가고 또 밑에 있는 카드 한 장 더 벌점으로 가져가는 룰도 적용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낸 경우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자, 다음에 낼 수 있는 카드는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숫자를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없어요를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초록색 별이니까 초록색을 보시고, 초록색 코너만 보시고 정답을 빠르게 올려주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별 모양이 초록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 네, 없는 거 잘 발견해 주셨어요. 자, 모든 카드를 다 내려놓으려면
어떤 순서대로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노란색 별이 코너에 두 군데가 있죠. 어떤 카드를 먼저 낼 것인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 다음번에 낼 수 있는 카드를 이제 찾아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자, 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4번으로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4번으로 내면 그 다음에 빨간색 십자 모양이 있는 걸 찾으면 2번, 그리고 초록색 별 모양이 있는 거 1번,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3번 순서로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두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드를 수업을 진행하실 때 처음 우리 아이들과 또 생각 열기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생각 열기 사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목이 코너드입니다. 코너드에 들어가 있는 단어 코너가 있죠. 자, 우리 선생님들 코너 하면 뭐가 떠오르시는가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아이들하고 먼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요. 자, 시식 코너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어떤 코너들이 나오죠. 그래서 뭐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이름마다의 또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의 또 코너들을 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장소나 이런 거에 대한 또 코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코너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과 생각 열기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의미를 좀 찾아봤더니 일정한 공간의 어떤 이제 공간에 대한 구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백화점 따위에 이렇게 특정한 상품이 진영되어서 팔고 있는 그 우리 시식 코너처럼 이런 것들을 또 나열할 수가 있고요. 우리 어떤 상황이 이제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 있을 때 우리 코너에 몰렸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코너의 의미를 쓸 수 있고 비유적으로 아까 우리 선생님 축구 말씀하셨는데 네, 또 그 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골라인이 만나는 구석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너일 때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과 생각 열기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코너에 대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아이들과 퀴즈로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당연히 수영장이겠죠. 이런 것들을 더 작게 이제 코너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오른쪽, 우리가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장소의 어떤 코너들의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들 특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코너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서 그림 완성하기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그리기 어려운 게 뭘까요? 별. 네, 맞아요. 별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모서리 부분 그리기를 해보는 활동도 좋은데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이 카드 한 장을 A3로 크게 가운데 카드 하나를 프린트 하셔서요. 조에 하나씩 줍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4명이 한 팀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서리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기 활동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한 테이블마다 각자 모서리 한 군데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요거를 진행할 땐 서로 나는 어떤 거 맡을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걸 그릴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서 좀 회의를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꼭 내가 그릴 그림 말고 동그라미라면 뭘 그려볼 수 있겠다. 서로 의견을 줍니다. 그리고 네모라면 뭘 그릴 수 있겠다. 십자 모양이 있는 부분을 뭘 그릴 수 있겠다. 그래서 의견을 좀 나누고, 그럼 내가 뭘 그려볼게. 서로에서 의견을 나눠서 그림을 그리고요. 그래서 이때는 색연필을 좀 준비해 주셔서 아이들이 A3에 좀 충분히 크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해보는 활동도 좋습니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리는 활동도 소근육 활용에 좋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보시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사정 활동으로 네, 맞아요. 주제를 정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면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또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아이들과 또 주제에 맞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또 이제 마인드 맵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카드 한 장을 가운데 크게 A3 준비하신 거 그대로 이제 주시고 아이들에게 팀별로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는지를 마인드맵으로 함께 팀별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혹은 작게 A4 용지로 하시면 1인당 하나씩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A3 큰 걸로 해주시면 팀별로 또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어서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끌어낼 수도 있고요. 또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게임을 요거는 플레이를 좀 한 후에 패턴 만들기 활동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교과 과정에 규칙 찾기 또 나옵니다. 그래서 패턴을 만들고 규칙 찾기 활동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채팅창 여시고 퀴즈입니다. 자, 1번 문제 물음표에 올 수 있는 가운데 모양 어떤 모양일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동동별, 동동별 이렇게 리듬감 있게 한 글자씩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패턴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모양과 색이 맞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에 어떤 색이 와야 될까요? 정답은 노란별이었습니다. 자, 모양은 그대로인데 색깔이 초록색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각자 이제 카드를 나눠주고 자기 앞에 패턴 만들기, 자기만의 패턴 만들기 활동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퀴즈를 만드셔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또 리듬감 있게 이렇게 동동별, 동동별 하면서 노래에 맞춰서 또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규칙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정답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패턴의 규칙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는 가운데 있는 모양으로 규칙과 패턴을 만들어 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코너에 있는 모양으로 규칙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4장의 카드를 기준으로 가운데 모여져 있는 요 모양들을 보시면, 자, 가운데에 어떤 규칙으로 지금 그림들이 놓여져 있을까요? 뭐예요? 같은 모양끼리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같은 모양을 모아서 이렇게 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는 그림으로도 규칙 찾기 패턴 만들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그러면 코너의 규칙이 좌우, 위, 아래 모두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규칙으로 놓여져 있을까요? 모양이 같거나 색깔이 같은 거. 네, 초록색으로 놓여져 있지만 여기는 모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색깔로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한 장씩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카드를 내려놓을 때 얘는 같은 초록색이어서 내려놓은 거고요. 자, 얘는 혼자 빨간색이 있지만 좌우 같은 모양으로 놓은 거죠. 얘는 옆에 같은 노란색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 있는 모양으로 좌우, 아까는 단순하게 같은 모양, 같은 색깔로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좌우가 서로 같은 모양이거나 같은 색깔이거나 해서 놀 수 있는 규칙. 자, 이걸로도 게임이 진행된 거를 뒤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도 코너 규칙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순발력 게임을 할 때는요, 처음부터 순발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못하는 친구 같은 경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선생님들도 순발력 게임을 턴제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 순발력으로 진행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 낼 수 없는 경우는 저는 이제 2가지로 합니다. 조금 이제 너무 굉장히 저학년이다. 그러면 제일 아래, 버려져 있는 더미 제일 아래 한 장을 가져오기.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규칙서에 있었던 낼 게 없는 경우 더미에서 2장을 가져오고 밑에서 새로운 카드를 올려서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라는 규칙을 여기에 적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년이 어떤지, 우리 아이들이 이해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빨리 가볍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카드 1장 가져오기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도록 하고 싶다 하시면 아래서 2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더미에서 버려진 더미에서 1장을 새로 위로 올려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 원래 있는 규칙을 적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턴제로 진행을 해 주시는 방법. 그래서 원래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턴제로 진행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96장의 카드가 있다고 했는데요. 96장의 카드가 가운데 그린 코너까지 했을 때 정말 딱 똑같은 카드는 없을까? 이 카드들이 모두 다를까라는 혹시 의문을 가져보셨을까요? 자, 저는 이런 행동을 좀 잘합니다. 궁금증이 자꾸 생깁니다. 자, 동그라미 기준으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같은 거 보이시나요? 네, 정숙 선생님 없다고 절레절레 없죠. 네, 동그라미 없었습니다. 자, 그럼 혹시 다른 데에는 또 있을지. 자, 별 모양. 있으신가요? 자, 마지막 네모입니다. 96장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로 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아, 다 다를까? 의문을 가지고 다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같은 카드가 1장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패턴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 때 같은 카드가 없으니까 만들어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다른 이 카드를 가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변형 게임 방법 알려드릴게요. 줄줄이 말해요 라는 걸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자, 본 게임 활동을 진행을 하고 나서요. 요거는 이제 이전에 하셔도 되고 사후에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팀전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방법을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너무 순발력으로 내가 못하는 거에 괴로움을 갖기 전에 팀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는 사전 활동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줄줄이 말해요. 설명드릴게요. 사전 활동으로 진행했는데요. 카드 장수를 동일하게 다 나눠줍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 카드를 이제 테이블에 1장 놓고요. 제가 모든 팀 테이블이 준비가 되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이 누구든지 여기에 자기 손에 있는 카드 중에 1장을 테이블 전체를 활용할 거예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을 건데요. 한 줄로. 손에 있는 친구가 얼른 빨리 자기 거 내려놓습니다. 노란 별 내려놓으면 또 손에 있는 친구가 누군가가 빨리빨리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빨리 손에 있는 카드를 다 먼저 턴 팀이 마지막에 코너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지금은 자 여기다 다 놓을 수 없어서 제가 몇 장만 놓았는데요. 순서대로 우리가 원래 게임 방법을 익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팀전으로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빨리빨리 못 내도 먼저 손에 턴 친구가 카드를 아직 남아있는 친구 거 가지고 와서 또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잘 하지 못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먼저 낼 거고 옆에 친구 카드 또 보면서 이제 내주는 친구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팀전으로 모든 카드 내려놓기를 하면서 본 게임 방법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나게 코너들을 반드시 외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실 때는 코너드 출발하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카드가 이제 1장보다 더 많이 남았을 때는 그냥 누구든지 손에 더 카드를 나머지도 나눠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 보약에서요, 보약 처방전으로 예전에 올라와 있던 거의 일부분을 제가 활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일부분은 어떻게 활용했냐?
보약 처방전에 나와 있는 거는요. 가운데 이제 요 어떤 기호들이 가운데 4개가 완전하게 만나면 완벽한 어떤 힘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이 코너의 그림을 연결을 하시면서요. 보시면 여기에서의 점수는 이 원래 이제 보약 처방전은 코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가운데 것도 연결이 되면서 점수는 여기 주변에 있는 커다란 거를 기준으로 점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같은 색 2개여서 2점, 같은 모양 2개여서 2점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 외에 코너에 있는 걸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방전은 이제 큰 모양 기준으로 좀 진행이 되었다면 저는 여기에 있는 코너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거 기준으로 같은 색깔이 4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모양들도 계산하고 코너에서도 같게 계산을 합니다. 같은 색이 이제 2개 이상이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4개가 같으니까 색깔 점수 4점, 그리고 같은 모양이 2개 해서 2점.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일단 개인전으로 진행을 하실 때요. 손에 카드를 일정하게 나눠줍니다. 이제 학년에 따라서 15장, 한 요 정도씩 이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작하면 본인의 카드를 활용해서 가운데도 연결되어지고,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연결하면서 요 주변에 있는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제목을 모든 카드를 연결하라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활동으로 하는 거고요. 카드는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장수를 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테이블에 아이들이 4명이 했을 때 적당하게 좀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봤을 때 15장 정도가 좀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15장 정도씩 나눠주고요. 남는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카드를 모두 활용해야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코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연결을 합니다. 보시면 이 친구는 여기 이제 먼저 4장을 기준으로 점수 계산을 하는데요. 요렇게 4장 계산하고 또 옆에 요렇게 4장 계산하고 요렇게 4장, 요렇게 4장, 아래쪽에도 있다면 아래쪽에도 계산,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학년은 카드가 너무 많으면 겹쳐져서 계산하는 게 많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요. 위에도 이렇게 2장, 2장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 점수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은 색깔 2개 있으니까 2점. 그쵸? 그런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같은 색깔 2점, 같은 모양 2점. 자, 이런 식으로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옆으로 놓여지게 되면 버리는 모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할 때는요, 이렇게 모여져 있는 코너의 모양을 기준으로 점수 계산을 한다. 같은 색깔이 몇 개 있는지, 같은 모양이 몇 개 있는지를 계산을 하고, 만약에 카드가 남으면 남는 카드는 마이너스 1점으로 계산한다라는 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라운드를 진행할 건지를 선생님들이 정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는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가운데 모양과 여기 4개를 기준으로 여기에 가운데 있는 큰 모양도 점수 계산하기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코너만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큰 모양까지 점수로 쓸 건지 그럼 아이들이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요 모양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것도 신경 쓰고 저학년은 뭐 코너만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또 되어져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옆으로 놓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이제 버려진 거죠. 같은 보라색이 있지만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 두 개만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도 놓을 수 있고 세로로도 놓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좋은데요. 카드를 나눠줄 때도요. 자, 지금 보시면 그냥 15장을 나눠주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친구는 빨간색 카드만, 어떤 친구는 보라색 카드만 이렇게 나눠주고 진행하셔도 되고요. 어떤 친구는 동그라미 카드만, 어떤 친구는 네모 카드만 이렇게 또 구분해서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팀전으로 어떤 팀은 빨간색, 어떤 팀은 보라색, 어떤 팀은 동그란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또 조금 더 아이들이 분류도 하고 또 찾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냥 15장을 나눠주게 되면은 카드가 이제 복불복이 조금 심한 경우가 있어요.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15장을 나눠주셨을 때는 선생님이 쭉 보시면 아, 이 친구는 만들어지는 게 너무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남아있는 카드 중에 조금 이렇게 교환을 몇 장 정도 해주시는 것도 선생님들이 좀 이제 보시면서 챙겨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 너무 못 만들게 되면 또 자기는 점수를 너무 못 얻게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네, 활용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전으로 게임을 진행을 했다면 이거를 팀전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단체 활동으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단체 활동을 할 때는요. 일단 카드를 96장을 모두 사용하면 책상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반 정도, 그래서 50장 정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그냥 50장을 활용할지 아니면 어떤 팀은 뭐 빨간색, 보라색만 할지 뭐 동그라미 네모 카드만 할지 이렇게 정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카드를 조금 이제 수를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이 좀 한 친구가 코너에 있는 걸 기준으로 같은 거를 좀 먼저 찾아내고 시작을 할지 아니면 카드를 좀 나눠 갖고 어떤 친구는 뭐 이쪽 위부터 맞추고 어떤 친구는 아래부터 맞추고 할지 그래서 맞춰서 붙일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경우를 선생님이 안내를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상의를 한 후에 그리고 반드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모든 카드가 적어도 한 면이 붙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카드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단체 활동으로도 코너의 기준으로 이때는 가운데 점수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 점수 계산할 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코너에 있는 그림 기준으로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요, 시간을 어떻게 주실 수 있냐면요, 한 팀이 모든 카드를 나열하고 코너들을 외치면 다른 팀이 못했더라도 스톱이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으로 기준을 주셔도 되고 한 팀이 모두 연결하면 스톱되는 걸로 기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전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코너 붙여라 라는 변형 게임입니다.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5장씩 카드를 나눠줍니다. 자, 5장씩 카드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자, 내 차례 이제 더미에서 한 장을 오픈하고요. 내 차례에 자, 이렇게 한 장을 더미에서 오픈했습니다. 그럼 내 차례에는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코너를 연결해서 내는 거예요. 내 차례. 자, 그러면은요. 하나를 냈어요. 그러면 내 차례를 마칠 때는 한 장을 가져옵니다. 한 장 내고 한 장 가져옵니다. 게임 방법은 간단하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 낼 수 없으면 그냥 패스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연결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계속 바닥에 되고 있을 거예요. 연결을 하니까. 그런데 점수는 어떻게 얻냐? 내가 카드 한 장을 이제 냅니다. 자, 여기에다가 붙이게 되면은요. 기준은 아까처럼
같은 좌우 아래 상하 좌우가 같은 색깔이거나 같은 모양이거나 하는 거를 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그 규칙 찾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를 낼 수 있는 건 오른쪽의 카드도 빨간색으로 규칙이 맞고 아래에 있는 카드도 빨간색으로 규칙이 맞고요. 또 봐야 되는 건 여기에 붙는 카드도 규칙에 맞아야 돼요. 얘는 보라색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보라색이 모양이 지금 다르잖아요. 근데 얘가 보라색이 아니면 얘는 여기에 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카드를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4개의 카드가 붙여지면 내가 내려놓은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내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카드를 내 앞에 뒤집어 놓고 점수 카드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나는 점수로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져가고 나면은요, 지금은 얘가 여기에 지금 얘도 가져가 버리면 얘는 붙어 있는 카드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기준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서 남는 카드는 그냥 버리는 더미 옆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준으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고요. 고학년의 같은 경우는 지금 카드를 가져간 친구가 나머지 카드를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2개를 재배치해 준 거예요. 자, 재배치를 하게 되면 다음 친구에게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져가 버리면 카드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음 친구는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카드가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재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재배치하는 거를 저학년도 활용을 하실 건지. 그래서 재배치하실 때에는요. 지금 순서를 마친 친구가 재배치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의견을 좀 제시해줘요. 재배치하는 경우를 진행하실 때 같이 의견을 나눠서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를 재배치할 건지 대신에 결정권은 지금 차례를 마친 친구에게 있다라는 기준을 하나 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하고 다음 친구가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미에 5장 이상 남으면 게임이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까지 공평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획득한 카드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는 내가 획득하는 게 4개를 완성하면 3장을 가져가니까 3장당 1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를 붙여라 게임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 카드는 놓을 수가 없죠. 여기는 보라색으로 완성할 수 있지만 얘는 모양도 안 맞고 색깔도 안 맞기 때문에 이 카드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가볼게요. 자, 마지막 변형 게임인데요. CC 더블 매칭이라고 불러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듀오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살짝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10장씩 나눠 갖고요. 나머지 카드는 더미로 만들고 더미에서 좌우에 1장씩 공개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작 플레이어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내 차례에는요. 가운데 있는 모양이나 가운데 있는 거 기준 색깔이 맞아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코너에 있는 모양과 색깔이 정확하게 맞는 거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운데는 노란색이죠. 그리고 여기는 네모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기는 색깔이나 모양이 맞아야 되고 정확하게 코너에 맞는 걸 냅니다. 그래서 네모 이렇게 말하고 냅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위에 덮이겠죠.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여기에 초록색이 맞았고 동그라미 냈는데 또 카드가 있어요. 그랬더니 요거 기준으로 보라색이고 여기 보시면 별 모양 냈어요. 자, 그럼 요 카드가 이제 위로 갔겠죠. 그럼 십자 모양 그리고 다음 카드 기준으로 네모 색깔과 모양이 맞았어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네모 해서 내 손에 있는 걸 연속적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내 손에 있는 걸 먼저 다 낸 친구가 나오면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내 차례에 낼 카드가 없으면 1장을 보충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낼 때는 양쪽으로 낼 수 없고요. 한쪽에 냈다면 한쪽에 연속적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요 카드로 요 변형 게임도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변형 게임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와 그림책 연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과정은 우리 초등 과정에서 저학년 친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우리가 규칙성과 이제 분류하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배열하기, 표현하기, 규칙 찾기, 규칙 정하기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1, 2학년은 규칙 찾기, 그리고 3, 4학년은 수나 식으로 나타내기가 있고요. 5, 6학년은 규칙과 대응에 대해서 비와 비율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형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평면 도형에 대해서 연계해서 같이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에 대해서도 같이 접목시켜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림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림책은 보통 우리 저학년이나 우리 좀 더 어린 친구들 적용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온 모양에서 다양한 모양을 우리가 생활에 있는 주변의 것에서 비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문화나 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연계가 되어질 수 있어서 이 책을 또 사용해 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책은 조금 더 어린 친구들, 모양나라의 심술꾸러미, 그 모양에 맞는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림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풍선, 네모, 편지 모양, 딱지 이렇게 해서 모양나라 심술꾸러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부분, 어떤 부분에 있는 모양, 그리고 전체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양들이 병이 났어요. 이것도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 네모는 자 굴러가고 싶지만 네모 공 모양인데 겉에 그림은 공 모양을 하고 있지만 자 이거 굴러갈까요? 네, 공이 되고 싶은 이 네모 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유일하게 책 표면에 제목이 없습니다. 이게 책 표지예요. 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이렇게 네모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과 재밌게 또 나눠볼 수 있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교과, 연계, 그림책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